Hi, my name is Song Jae-hyuk. I'm the dad of Song, Korean name Song.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Over there. Across the water. Where is. He went to Korea for a 3-week trip, and I never saw him again. And time just went by. I lived my whole life just wanting to see him again. 아이가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31일, 2023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한 남자가 입국했습니다. 장장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안녕하십니까. 성재혁 씨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꼭 보겠다는 일념하에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성재혁 씨. 만나러 좀 움직여 볼 건데 심정이 좀 어떠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대도 있지만 또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이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번 일로 아니면 올해로 이게 다 끝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재혁 씨. 대체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며칠 전 그와 화상전화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이 엄마하고 저는 이제 이혼 상태인데 이혼 과정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이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던 엄마가 아이를 안 데려오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아이하고 단절돼 버리고 2019년 6월 이혼 협의 중 당시 3살이었던 아들 도연이를 데리고 3주간 한국으로 여행을 간 전처. 그런데 그녀는 약속된 날짜에 돌아오지 않았고 재혁 씨는 지금까지도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혁 씨는 사실 전처와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또 이혼 협의 중이니까 불안할 수가 있죠. 아니, 한국 여행 가는 거 이거 괜찮냐? 갔다가 안 돌아오면 그럼 이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양측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국은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에 가입돼 있는 가입국이다.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이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생긴 협약이죠. 이 협약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불법으로 아이를 독점하고 있는 전처에게 아동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빠인 성재혁 씨에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성재혁 씨는 지금까지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죠?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집행을 오신 거야. 이걸 이겨야 사실은 집행이 집행관님이 마찬가지로 오세요. 에? 아니 책가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할머니 애를 얼마나 보이시고 내가 말하는 그냥 대화를 얼마나 내려가세요. 근데 우리 사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전화 드릴게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전처와 그 가족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아이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행관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한 재혁 씨의 모친. 그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갖고 물었대요. 애기한테. 애기가 아빠한테 안 간다고. 근데 3년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어요. 안 간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철수를 한 건가요? 그렇죠. 집행관이 나와서 안 간답니다 하고 그 땡이에요. 할머니 마음도 무너졌겠어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누구랑 살지를 물었다는 집행관. 그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 제작진은 당시 집행관에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집행 불능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애 나이가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그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애가 자기는 그 싫대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서 뭐 달리 이제 더 이상 진행 나가기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애가 한 7살 뭐 아주 어리면은 아주 어리도 우리가 뺏어갖고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예, 우리가 그 실제적인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그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 사는 그거 전체적인 그것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상당히 부촌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전체적으로 인상도 괜찮았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여유가 없는 사람들 같이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이 아이의 그동안 겪은 이 집의 맥락이나 아이의 심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가서 아이한테 뭐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런 질문을 하니까 누가 봐도 아이가 거기서 엄마랑 산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외국은 이런 경우에 이 아동 심리학자 그다음에 이 가족을 계속 이제 상담했었던 상담사들이 동행을 해서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그 법적인 양육권을 가진 부모한테 인도하는 과정을 가이드를 가지고 그걸 돕는 거지. 사실 구체적인 어떤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아동을 인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동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집행하지 못한다. 그걸 불이행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재혁 씨. 아이고 세상에. 동그란 뭔가를 봤어요. Why? 아빠랑 아이가 친해 보이는데요? 저런 추억이 있는데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이와 보낸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도 찍어 올렸습니다. 안녕, 야. 아빠 많이 보고 싶다. 본 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 아빠야, 아빠야, 아빠다, 아빠야. 아빠 여기 산에 왔어. 아이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빠가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는 대체 왜 아들을 데리러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걸까? 일단 한국에서 법적인 그런 근거들을 다 완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삼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해갖고 아이 엄마가 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거네요. 10여 개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거짓 고소를 하고 마치 제가 범죄자인 양 경찰에 연락을 해놓은 그런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폭행과 폭언, 위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다수의 건으로 성재혁 씨를 고소했다는 전처. 고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런 일이 진짜 있었던 건가요? 과연 전처의 주장은 사실일까?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그리고 상세한 얘기들이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이혼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뭘 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째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주장한 바도 없고 고발한 바도 없고. 미국 부모평가서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을 당했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부모평가사는 이혼 과정에서 양측 부모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처는 대체 왜 재혁 씨를 고소한 걸까? 결국은 한국 와서 애 데려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 한국 들어오면 내가 괴롭힐 거니까 너 한번 혼나봐. 너 경찰 조사 받고 미국 못 돌아가게 할 거야. 뭐 이런 신호라고 봅니다.
아이를 보내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고소를 진행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성재혁 씨. 실제로 전처의 고소 때문에 재혁 씨는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혁 씨는 제작진에게 뜻밖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건 전처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 이것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재혁 씨가 지금 전처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반전의 반전입니다. 물어갖고 이제 체포를 당했던 적도 있었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제 몸에 상처가 있는 거를 확인했던 것도 뭐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아이 엄마에게 제가 폭력을 쓴 적 있냐라고 물었고 없었다라는 거를 진술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고 저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아이 엄마에게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신고 접수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전체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기록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화상 통화를 하면서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뭐 하면서 제 옷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를 제가 화상 통화로 봤던 적도 있고 아이 임신했을 당시에 아이 자기 배를 막 때리면서 자해를 했습니다. 죽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 그래요. 아이고. 죽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를 제발 때리지 말고 나를 때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럼 자기 분노를 삭히지 못해갖고 제 등을 이렇게 양손을 갖고 때렸거든요. 혼자 화내고 그러는데. 이런 폭력적인 모습 외에도 결혼 생활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전처의 행동은 많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술을 뭐 이런 게 많네요. 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도 정신 감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 정신 감정에 맞춰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는 게 좀 계속 좀 걱정은 되시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죠. 과거 도현이의 유치원 선생님도 전처와 함께 있는 아이의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Very hostile. I mean, to me, she was very hostile. She came in, she was quiet or angry. So she gave me a card. It was enclosed in an envelope. She said that I need to discourage him from talking. It's causing him great pain. I was confused, and it made me sick to my stomach that she would think that I was hurting him in some way when it was not my intention to hurt him. 재혁 씨와 함께 전처와 도현이가 거주하고 있다는 곳을 찾은 제작진. 과연 이곳에서 도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아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제가 다 떨립니다. 이제 실감이 나네요. 제가 사는 곳에 이렇게 왔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응답이 없네요. 혹시 다른 곳 이사 간 거 아닐까요? 남자아이 요만한 애 여기 1층에 사는 아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못 봤는데 이래 나도. 응? 못 봤는데. 아이 혹시 아시나요? 네. 아직? 내가 아빠거든요. 아이는 뭐 씩씩하던가요? 잘 많이 잘 뛰어놀고 그런데. 너도 우리 본 적 있어? 올해 학교 간다고 하니까. 키가 얼마만해요?
얘보다 조금 작아요. 요즘 혹시 보게 되면요. 네, 너 아빠 봤었다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아빠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한다라고.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도현이가 이곳에 거주하는 건 확인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도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처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재혁 씨. 연락을 안 받네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문자만 남길 뿐입니다. 이대로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혹시 도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으면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사온 선물도 챙겨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재혁 씨. 여기서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아들이 여기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요. 네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혹시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말씀 나눠보고 싶어갖고 원장 선생님. 안 계세요 지금. 저희 방학 기간이라 가지고요. 담임 선생님들만 출근하셨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네, 우리 아이 때문에 지금 왔거든요. 거기 시설에 딱 업무를 방해하면 우리 고발할 거예요. 왜 업무 방해를 하죠? 우리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3년 만에 미국에서 와서 아들한테 아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 거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간 동안에 따로 들어가서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 유일한 친권자인데 제가 아이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래도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저분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여기 친권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권자. 자, 친권자시면 이 맡긴 분들하고 해결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애 엄마라 해서 받았었기 때문에 애 엄마하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집 관계자는 제작진 없이 따로 얘기를 더 나누겠다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거든요. 자동차거든요. 트럭하고 자동차인데 아이 엄마한테 주면 아이 엄마 버릴 겁니다. 아빠가 어딘가에 있구나 하는 그것만 좀. 아이고. 그저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뿐인데. 아빠가 어딘가에 있구나 하는 것만 아이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될까요? 그렇게 아들 도현이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못한 채 선물만 전달하고 나온 재혁 씨. 그런데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재혁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왜 온 거죠?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누가 신고를 했는데 네. 길에 가는 분 중에 섭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저기 무슨 내용인데요? 강급,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사무소 위조 3개로 지금 섭외되어 있네요. 전처가 했던 고소 내용 아니에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제가 얼굴이 무슨 지명수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뭐 경찰이 뭐 몇 대가 이렇게 와갖고 신고를 했어요. 제 인상 찍 예, 그 간다고. 이거 지나가고 있다가. 여기 이 도로를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이 안 됩니다 참. 경찰과 이미 동행해 찾은 경찰서. 재혁 씨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권에 대한 출석 조사를 약속한 다음에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전처의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빠입니다. 지금 어디요? 지금 아이 보러 왔거든요. 여기 한국에. 한국에 왔어요?
아이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왔어요?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성재현 씨 보는 거, 둘이 만나는 거는 직접 만나는 것도 오케이. 영상 통화하는 것도 오케이. 매일 보자면 매일 보는 것도 오케이. 매일 영상 통화하는 것도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할 시간 전혀 없다니까요. 아까 대단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약속을 좀 해주면 엄마한테서 자식을 뺏는 건 법으로도 안 될 거예요. 우리 보면 사실은. 아이 안전은 제가 뭐 보장을 하니까요. 우리는 통화해 볼게요. 네네. 지금 이게 친권자가 부탁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그리고 아들을 보기로 약속한 다음 날 아침, 재혁 씨는 전처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연이와 여행 중이라 당장은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결국 도연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기대를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들을 만나길 바랐을 겁니다. 그래도 얼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거는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억장이 무너지죠. 아들 도연이를 못 본 지도 3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할까요? 짧고도 긴 일정을 마치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외로운 싸움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과 헤어진 직후 재혁 씨에게 온 급한 연락. 아니, 그 기차 안에서 지금 전철을 만났다고요? 아니, 아들이랑 여행 가서 못 본다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전처와 아들 도연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에? 이제 그만하자. 됐어. 이 아이가 도연이에요? 이야. 아빠야. 아빠 너무 오랜만에 보지, 그치? 이제 진짜 끝내자. 왜냐하니까 일단 촬영은 그만하고. 내 보호를 위해서 아니, 여기 저기 계시니까. 화내잖아. 아니, 촬영이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촬영은 저희가 완전히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바로 다음 역에 내린 전처와 아들. 눈앞에 있는 아들을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보내야 했던 재혁 씨. 3년이 넘는 기다림은 5분이 채 안 걸려 끝이 났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아빠랑 만날 걸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기차에서 갑자기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어리둥절해 있고 계속 이렇게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져 있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압박을 주니까 이건 상당히 정서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한쪽 부모를 미워하면서 단절이 된 채 이제 자란 어떤 성인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처 윤지은 씨는 그날 이후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본인이 양육한 게 복리에 맞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외로운 싸움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아들을 정말 만날 수는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다시 본다면 제일 먼저 뭘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랑 뭔가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게 아빠구나, 나한테도 아빠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하고,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냥 제가 생소할 거기 때문에 저를 조금씩 알아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제가 바라는 바일 것 같습니다.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